광주 전남 상생위원회가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옥 전 강진군수는 구속됐고 김성 장흥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수 박람회장의 활용 방안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곳곳에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첫 상생회의를 열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양측은 28일 도청에서 열린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김 지사는 상생협력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시장은 공동협력 과제가 39개 있지만 이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과제로 인식된다며 시너지 효과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6년 동안 표류했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에 전남과 광주, 나주시가 합의해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농촌 인구가 전남은 50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 총조사에서 지난 2020년 전남의 농가는 13만 7천 가구로 50년 전 31만 7천 가구였던 1970년과 비교하면 69.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촌 지역 인구도 1970년 267만 8천 명에서 2020년 28만 명으로 89.5%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0년 전남의 어가는 1만 5천 가구로 50년 전 6만 4천 가구와 비교하면 76% 줄어 농가의 변화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의 현주소를 짚어볼 텐데요. 여수시가 인수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항만공사를 주체로 하자는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답답한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장에 남겨진 빚은 모두 3,800여억 원. 10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박람회재단은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여수 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맡는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이견으로 1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정.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시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갈피를 잃었습니다. 박람회장의 가치를 고려할 때 시가 인수해야 하며 그동안의 부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여수시 재정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매년 1,000억이 넘는 지방세가 나옵니다. 국가 산단으로부터. 여수의 발전, 남해안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중에 하나도 박람회 목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그동안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수기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안이며 여수시가 박람회장의 부채를 감당할 여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 제도 하에서는. 공론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기엔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당연히 넘어야죠. 원래 이제 법도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로 가서 6개월 이상은 원래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면 여수 시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최 이후 10년 동안 묘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박람회장.
입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정치권과 공론화 추진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수시가 막게 될지 아니면 특별법 통과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흥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군수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득표율과 후보 사진 등을 SNS 단체방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지역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강진 군수가 구속됐습니다. 이 전 군수 등 20여 명은 지난해 초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이 전 군수를 포함한 12명은 전현직 공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경찰이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이거 이래갖고는 안 돼요. 정말 막 귀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계실지 모를 정도로 너무 소리가 심해요. 한 시민이 귀가 떨어질 정도로 소리가 심하다고 호소하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굉음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처럼 허용 수준을 넘어선 소음 때문에 광양시가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광양의 한 거리. 단속 직원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소음을 측정해보니 110데시벨이 나옵니다. 기준이 105인데 110 이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소음진단 규제법 위반입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불법 개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굉음을 줄이는 장치인 소음기를 개조한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튜닝하셨네요. 이 제품은 본 제품이 표준 제품이 아니고 불법 제품입니다. 뜯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3대가 적발됐습니다. 이날 적발된 오토바이 소음은 평균 110데시벨. 질병관리청의 생활 속 소음 자료와 비교하면 전기톱 소리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크기에 계속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고 10데시벨만 더 높아져도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거 이래갖고는 안 돼요. 정말 막 귀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계실지 모를 정도로 너무 소리가 심해요. 가는데 완전히 막 무서워요. 어떤 날은.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한꺼번에 애들 저기 몰리면은 엄청 많아요.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도 가볍지 않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허용 기준의 2데시벨을 초과할 때마다 벌금이 가중되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개조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법 오토바이가 너무 많은 데다 관련 처벌법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은 저희 합동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좀 조용한 정주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제 출시되었을 때 자동차 그 성능 그대로 유지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그 주거지가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과속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급출발 이런 것들 좀 삼가해서.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현재보다 10데시벨 낮은 95데시벨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면서 편리함을 주었던 도로 위 오토바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불쾌감을 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449명, 여수 409명, 목포 301명, 광양 216명 등 27일 하루 동안 2,4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1명이 숨졌고 12명은 위중증 환자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재택치료가 대면 진료로 전환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8월부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대응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를 한 번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231곳으로 전남도는 300개소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노 시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현재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지역민 의견 청취 없이 계획이 수립된 경위와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무수석은 이 자리에서 한 번 설치하면 100년 동안 사용하는 게 철도인 만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순천시가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해 AI 반려로봇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비대면 반려로봇은 노인의 우울증, 치매 등 질병과 더불어 고독사,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순천 대표 흑두루미 캐릭터인 루미 인형으로 제작됐습니다. 로봇이 먼저 대화를 시도해 말동무 역할을 하는 정서관리와 우울해 등 위험 단어를 사용할 경우 생활지원사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흥군이 실종 위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합니다. 장흥군은 실종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스마트 시계와 깔창을 이용할 44명을 모집합니다. 스마트 기기는 위치 확인 장치가 내장돼 보호자가 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설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 자은도에서 여름 새우란 축제가 열립니다. 여름 새우란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자은 천사 뮤지엄파크 일대에 마련된 새우란 전시관에서 진행되고 여름 새우난초의 원종과 교배종 등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새우난초는 전 세계에 약 200여 종, 우리나라는 약 3종이 분포하는 여러 해 사리풀로 꽃 모양이 마치 웅크린 새우를 닮은 게 특징입니다. 장마철 이상기온 때문에 해충이 증가하면서 목포시가 다음 달까지 집중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9개의 방역팀을 구성하고 하수구나 공원 산책로, 하천을 비롯해 전 지역에 걸쳐 방역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방역으로 모든 해충을 완벽하게 퇴치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쓰레기 정리나 고인물 없애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섬의 날을 기념해 해양 신안과 관련한 자료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9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바다, 배, 신앙을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선주가 배에서 용왕에게 올리는 제사와 선원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조형물, 어촌마을의 제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획전시회를 운영합니다. 연구소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해양문화의 전통과 현재, 바다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공군수는 기재부를 방문해 우주교육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과 광주 고흥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해서는 지역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승남 국회의원 등에게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공모 분야는 신성장 산업 육성과 복지 플랫폼, 관광문화 도시 구현 등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7개 분야입니다. 공모는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